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하는 남자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국내가 아니죠,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리뷰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9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요, 바로 GM인데요. GM이 미시건주 오리온 타운십에 있는 공장에 300억 달러를 투자해가지고요, 4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GM은 이를 통해서 이제 쉐보레 볼트 EV 함께 새로운 배터리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GM은 앞으로 총 18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내 6개 주에서 700개의 자리를 만들고요, 2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이번 투자는 그런 공약 중 일부라고 합니다. 쉐보레 신형 볼트 EV는요, 기존 볼트 EV에 동시에 제조를 한다고 합니다. 볼트 EV는 아키텍처의 고급화 버전이기에 가능한 것인데, 이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는 양산 단계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를 사용해 하는 이제 EV 모델은요, 캐딜락 브랜드가 먼저 모습을 드러내고요, 이후에 쉐보레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래 GM은 이제 신형 모델을 미국 외 지역에서 생산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오리온에 있는 공장이 현재 볼트 EV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한 신형 모델도 아키텍처 이 플랫폼을 사용한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고급 버전이기 때문에 숙달된 이제 인력이 조립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투자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했을 때 이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 간에 맺었던 원산지 협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이 오리온 공장 외에도 이제 미시건주에 있는 트럭 공장에서도요, 1000개 일자리를 또 추가를 한다 하고, 또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GM이 지금 이제 한번 제대로 정리를 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군산 공장이 폐쇄가 되고, 또 호주에서도 폐쇄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하면서 이제 완전히 지금 변화를 하는 게, 이 GM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양산을 한다는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내연기관 위주로 모델을 만들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 공장에서만 아무래도 전기차나 신형 전기차를 만들 확률이 크고, 또한 자율주행차도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벤츠의 그룹인 바로 다임러 AG가요, 지난 2019년 3월 22일 날 2020년 내년에 단행될 조직 개편에 새로운 회사의 최고 경영진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때 다임러 AG가 지주 회사로 하고요, 산하에 벤츠, 다임러 트럭, 그 다음에 다임러 모빌리티 등 3개 회사를 두게 된다고 합니다. 이 3개 회사는요, 법적으로 독립된 사업체가 된다 하고요. 다임러 아래 자동차 및 밴 부분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AG와 그 다음 트럭 및 버스 부분에 다임러 트럭 AG의 2가지 이제 새로운 운영 주식 회사가 창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단은 이제 세 개 회사로 두게 되고요. 3개 회사로 두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또한 이제 벤츠 이제 다임러, 어떻게 보면 다임러 트럭에서 조금 또 이제 2가지 운영 주식 회사를 또 별도로 창설을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결정은 이제 다음 달 22일 날 다임러 AG의 연내 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독립된 다임러 서비스 에이지는요, 올 7월부터 다임러 모빌리티 에이지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다임러의 CEO에는요,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 승용차 부분을 총괄하고 있는 올라 케리우스가 취임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케레니우스는요, 메르세데스 벤츠의 미국 공장장, 그다음 영국 엔진 공장의 책임자를 거쳐 AMG 사장을 역임한 후 2013년에 벤츠 승용차 부분 및 영업 및 마케팅 사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임러의 이제 CEO에는 이제 마틴 다움이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동안 다임러 에이지를 이끌어온 디턴은요, 이제 체제를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디터 체제는 2006년에 이제 AG의 회장 및 CEO로 올랐는데 이제 내려가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지금 편성이 됐고, 이로 인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조직화, 조금 분명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떻게 이제 사업마다 제대로 투자 및 이제 집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좋을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다임러의 지금 소형차 브랜드인 스마트가 지금 올해 안으로 또 결정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기사가 지금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건데, 순서대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이게 5월에 지금 은퇴를 하고 디터 체제가 사실은 이 디터 체제가 그 소형차 브랜드 스마트를 창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론칭을 했었죠. 근데 이제 5월에 취임할 올라 카레오니우스 후임 회장은요, 사실 고성능 AMG에 이제 푹 빠져 있다면서 아무래도 이 스마트 퇴출하는 것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보도에 퇴출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스마트가 2004년에 15만 대를 넘어서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길 거리까지 시작해 20년간 수익이 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는요, 사실은 원래 1994년 다임러가 이제 시계 브랜드인 스와치와 함께 설립한 브랜드로요, 이제 최종 모토가 도심 내 모든 모빌리티의 전동 구동화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또한 이제 지난 가을에 스마트 4와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르노 트윙고와 또 파트너십의 성사 가능성이 또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수십억의 유로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스마트의 최종 운명이 퇴출될지 아니면 중국과의 지금 새로운 파트너십이 결정될지는 연말에 지금 결정이 기추가 되고 있는데, 이제 지난 26일 날 이 소형차 스마트 브랜드인 이 스마트가요, 이제 중국 지리자동차한테 절반 가까이 50%를 매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상하이 모터쇼가 개최되기 전에 이제 지리자동차와 스마트의 지분 매각을 협상을 끝낼 예정이라 하고요. 지리자동차는 지난해 2월에 다임러의 지분 9.7%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이거 때문에 10억 원을 투자를 했다 해요. 10억 원,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 정도 투자를 했다고, 이렇게 10억 원이었나 10억 원 달러였나 이렇게 그렇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지리자동차는 중국에 있는 구형 자동차 회사고요. 2017년부터 스웨덴 볼보와 또 영국 스포츠카인 바로 로터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프론토 등을 지분을 또 인수를 한 업계인데요. 아무래도 스마트 이 매각은 바로 아까 전에 판매 부진 때문에 해석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제 3월 22일 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또 하고, 그 다음에 26일 날, 이게 그 퇴출 가능성이 제가 알기로는 24일 날 나온 기사로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BMW 이야기인데요. BMW 그룹이 향후 선보일 세 종의 친형 전기차와 관련된 이미지가 함께 공개되어가지고 흥미로운 스펙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제 BMW는 i4를 포함해 가지고요, 총 25종의 전기차 출시를 밝혔습니다. 2025년까지 출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정확히 세 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스펙이 iNext, 그 다음에 iX3, 그 다음에 i4 등 이렇게 했는데, 티저 이미지가 나왔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냐, 그 이미지에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아르에 플러그라는 데입니다. 여기가 알아보니까 최저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혹한 지역으로, 또 눈길과 빙판 언덕 등 자동차 주행에 가혹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양산차 브랜드에서 신차 출시를 앞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곳으로 또 유명하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가장 먼저 내년경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BMW iX3 같은 경우에는요, 1회 충전 가능 거리가 최대 400km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 있고요. 또한 이제 5세대 e드라이브를 기술을 탑재를 하고, 칩단단 배터리셀 기술을 특징으로 매우 강력한 전기모터와 고전압 저장 장치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SV 형태로 차체해지는 해당 모델은요, 150kW 용량의 DC 충전 스테이션을 사용해야 될 가능성이 또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BMW iX3는요, 중국의 선양 공장에서 양산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 SV 모델인 바로 iNext는요, 이제 최대 주행 가능 거리가 6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1회 주행 거리가. 처음에 이제 iNext가 원래는 700km를 가능한다고 이렇게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소폭 하향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여기 이 iNext 차량에는 레벨 3 자율주행과 최신 커넥티브 기술이 선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21년 독일의 딩고필 공장에서 생산이 된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i4는요, 이제 낮은 무게 중심을 통해 운전의 재미를 강조하게 될 것으로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4도 쿠페 형태로 감동적인 성능과 승차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 해당 모델도요, iNext와 동일하게 5세대 e드라이버 기술이 탑재해 1회 주행 가능 거리가 600km 이상으로 제공한다 합니다. 또한 이 제로 빼기 4초의 순발력과 최고 속도가 200km를 달하는 고성능 모델로 제작되고, 또 독일 미넨에서 2021년에 생산될 예정입니다. i4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땐 고성능 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BMW의 고성능 M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땐 iM4 이렇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회사의 의도는 왜 i4로 이렇게 했는지. 그렇다고, 아무튼 이 세 종이 먼저 일단은 스펙이 공개가 되었고, 자세한 스펙은 또한 이제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폭스바겐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폭스바겐이 유럽 현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용 배터리 개발을 본격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22일, 현지 시간 3월 22일 날 폭스바겐은요, 스웨덴 배터리 제조 스타트업인 바로 노스볼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해가지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공장 중 하나를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외신에 따르면요, 노스볼트와 폭스바겐의 새로운 컨시시엄은 유럽 배터리 연합
명명되었으며 이제 여기에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여를 결정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폭스바겐은요, 지금 이제 중국의 CATL, 그다음 LG화학, 삼성, SK이노베이션 등 전기차 MEB 플랫폼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는데, 이번 컨시시엄으로 이제 사실 전기차 배터리가 지금 아시아 쪽 의존도가 조금 높아요. 거의 웬만하면 다 아까도 말씀드린 아시아 쪽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를 이제 유럽 현지 생산으로 돌려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은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으로 이제 전기차 개발 중심지로 지금 부상을 했고요. 지금 제조업계들이 너도나도 지금 플러그 형태로 전환하고 또 발표를 하고 있어 배터리 수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관계자가요, 유럽 이제 배터리 연합은 이제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셀 개발, 재활용까지 이르는 배터리의 모든 측면을 다룰 것이며, 유럽에서는 배터리를 지속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생산 공장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사실 전기차의 40%가 배터리였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서 한번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배터리 이제 가격 때문에 이제 LG화학이랑 그 다음에 폭스바겐이랑 조금 이견차가 있어서 조금 했는데, 일단은 잘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존도를 이제 유럽으로 조금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유럽 쪽에다가 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추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 폭스바겐은 이제 향후 5년 동안요 20개 차종의 새로운 모델과 700대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미니인데요. 미니가 이제 BMW의 이제 소형차 브랜드죠. 미니가 이제 플러그십 모델이 바로 뉴 미니 클럽맨이 이르면 올 여름에요. 첫 번째 부분 경결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일 전망이랍니다. 3월 26일 오토 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요, 지금 클럽맨 부분 변경 모델로 추정되는 차량의 스파이샷 사진을 입수하고요, 올 여름 공식 출시를 예상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신차는 지난해 미니 해치백을 통해 사선 내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있었듯 외관 디자인에서는 소폭 변화가 좀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신모델 같은 경우에는 미니 브랜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디자인 헤리티지를 그대로 개성하면서 세련미와 강렬함을 극대화를 했다고 하고요. 전면부는 LED 헤드램프 부분에서 검정색 패널이 추가되면서 강인함이 더욱 강화되고, LED 소재의 리어램프에는 유니언잭 디자인이 가미돼 브랜드 정체성이 더욱더 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휠이 또 눈에 띄는데요. 특히 이제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미니 해치가 사용된 것과는 조금 다른 매트릭스 LED 램프가 선택 사용을 제공되고, 휠과 바디 색상을 통일하는 새로운 맞춤형 옵션도 제공될 것이라고 보인다고 합니다. 또 실내는요 6.5인치의 터치 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기본하고 8인치 디스플레이가 제공되고, 또 아이드라이브 시스템 또한 선보일 것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새로운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등 편의사항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 신형 클럽맨의 파워트레인은 134마력의 1.5리터 3기통 엔진과 189마력의 2.0
리터 터보 엔진 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 디젤 엔진 여전히 신모델에서도 제공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한데요. 페이스리프트가 공개가 이제 아무래도 9월에 올 여름에 출시가 한다니까 나오는 대로 또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벤츠 이야기인데요. 벤츠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메르세데스 AMG 3호 세단 티저 영상을 또 공개 및 출시를 임박했음을 또 알렸습니다. AMG 3호 세단은요, 2.0L의 4기통 터보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이 302마력, 최고토가 41을 성능에 발휘를 한다 하고요.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 자동 변속기가 조화를 이루었으며 최고 속도가 250km라고 하고, 제로백이 4.7초라는 기록이 4.7초라는 보다는 이제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요, 이제 A클래스 세단과 비교해 보다 독특한 그릴과 에어로플릭, 그 다음에 대여 리어 스포일러, 이중 배기팅 등 공격적인 스타일을 갖추었다고 하고요. 영상 후반부를 살펴보니까요, 디퓨저 디자인에 역시 해치백과 다소 다른 모양을 갖췄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는요, 다른 A클래스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었고,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 슬리퍼리 등 다양한 역동적인 주행을 위한 시스템이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야기는요,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가 순수 전기 스포츠카인 바로 타이칸의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테스트 시험 중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로백이 3.5초라고요. 최대 500km 이상 주행 가능한 포르쉐 타이칸입니다.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800V 시스템으로 4분 만에 재충전이 이루어지며 100km까지 주행 가능한 에너지가 공급을 된답니다. 북극권 근처 스칸다비아 지역의 눈과 얼음 위에서 극한 테스트를 마쳤다고 하고요. 남반구에서는 여름 날씨 조건을 활용해 시험 주행 중이라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올 9월에 지금 앞두고 있는데 벌써 2만 명 이상이 사전 예약을 완료가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연말부터 판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개가 되는 대로 또 여러분께 말씀을 또 드리는 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로써 해외 자동차 소식들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소식들은요, 현재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와 티스토리, 팟빵과 파티,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리뷰, 포스팅,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이웃 추가를 해주시면 감사했고, 티스토리는 구독, 팟빵과 파티에서 구독 및 후원,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이 준비가 되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시고요. 다음주 수요일날 또 새로운 해외 자동차 소식들을 들고 또 여러분께 소식들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고요. 저는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